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요즘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 적폐 세력을 대청소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요즘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듣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의미 있는 발언이 아니냐. 바로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다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TV토론 보셨죠? 문재인은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히 적폐 세력이라고 발음했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 중 일부가 안철수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문재인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으려고 했죠. 그러자 안철수가 TV 토론에서 작심하고 적대 세력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안철수는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것이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자 문재인은 안경 너머 살벌한 눈초리로 쏘아대면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적폐 세력에 대한 정의를 속사포처럼 퍼부어댔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누군가 이제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한 구 여권 정당들이 적폐 세력 아닌가라고 역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를 지지하려는 발언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적폐 세력이란 비단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속이 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포괄하는 이 나라 건국화 산업화 세력,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모두 부정하는 국가관과 역사관의 사유체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임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칼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정통 주류 세력을 이뤄온 뿌리와 줄기 모두를 문재인의 눈으로는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정권 시절 그 엄청난 국가 예산을 퍼부으면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친일파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임을 쉽게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12월 22일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주류로 행세해온 가짜 보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일 독재 세력이 지배해왔고 그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비롯한 삼류 기득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였다. 이렇게 문재인은 말합니다. 문재인의 이 말 속에는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가 아닌 수박 보수인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말하려는 것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을 빼고는 모두가 친일 독재 세력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친일 독재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였고 그들이 보수 우파 행세를 해왔다는 주장이 바로 문재인의 주장인 것입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능멸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 대해 적폐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문재인. 1948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건국의 기치를 그토록 힘들게 내걸고 피땀 어린 산업화에 노정을 걸어온 이른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친일 독재 세력, 삼류 기득권 세력이라고 간단히 패대기 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에 정말 정 떨어집니다. 문재인은 지난 3.1절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친일 청산 100년을 넘길 수 없다.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2019년이면은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100년이 되는 해인데 바로 친일 청산을 100년이 되도록 하지 못했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문재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일 청산 100년을 넘길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왔다. 그들이 심지어 역사를 지배하는 야욕까지 부리고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수치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좌익 혁명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소리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이라고 거침없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2019년이면 건국 100년이 된다는 좌파의 건국 100년론이 바로 문재인의 건국론입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벌해야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촛불의 빛으로 건국 100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지난 2012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선 때 건너뛰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역대 대통령의 공과는 다 있는 법이다 이라면서 보수우파 유권자의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파를 던졌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이 된다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친일파 청산이니 진상규명이니 하며 역사를 거꾸로 세웠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남아있다는 시대착오적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세력이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 요즘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완장 부대들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면서 한국판 문화혁명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설쳐됐던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둠을 뚫고 고개를 들어서 햇빛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던 신기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신기남은 친일파 청산을 주도하다가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군 헌병 5장으로 지낸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당의장직에서 사퇴하는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김희선 의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성 의원. 자신이 광복군 독립운동가 장군의 증손녀라면서 친일 청산을 외치다가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독립군을 잡던 경찰을 지낸 일본 경찰을 지낸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친일 청산을 외친 노무현 완장 부대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부정직한 인물들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여러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기억하십니까? 그 조기숙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친일파 청산은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친미파라고 했던 그 조기숙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도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고 있죠.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조선말 전북 고부군수를 지내면서 온갖 폭정을 자행했던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조병갑의 증손녀로 밝혀진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숙의 조부는 일제 때 친일단체인 대동사의 비행기 헌납 운동에 참여했던 사실도 월간 조선에 의해 밝혀지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들이 이어졌던 사실. 바로 그런 세력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인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친일청산께나 외쳐댔던 또 한 명의 의원이 있었죠. 이미경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맡으면서 얼마나 친일파 청산을 외쳤습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때 헌병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때 헌병을 지내고 일제 경찰을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친일파 청산을 외쳤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거나 이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주구 역할을 했던 교수들이 모여 만든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좌익단체, 거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긴급 논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좌익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이른바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 모든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중단하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정말.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 참여한 것은 부역행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때 일제에 협력한 것이 부역이고 김일성 정권의 인민군에 협조한 것이 부역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참여한 것도 부역행위라고 매도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4월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 정도로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인식하는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어떤 보복과 청산을 하겠다고 나올 것인지 뻔해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들이 과연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행태를 저질렀을 것인지 굳이 되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진보 파리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는 데 성공해온 보수 우파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매도하면서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철없는 얼치기 민족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겠다며 혹세무민하고 곡학아세하는 날이 정말 언제쯤 끝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철없는 얼치기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꾸로 보수 우파 세력의 청산을 외치며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세태가 너무 걱정됩니다.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또 쓸데없는 친일파 청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과거사 청산의 광풍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